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뜯어보면 홍콩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해요. 네. 홍콩이 결국은 어찌 보면 중국의 일부로 편입이 됐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도 자세하게 내용들을 좀 보면 특히나 대만의 전체 무역 흑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대만 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크고 또 중국도 사실 큰 지출을 내야지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한 침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여러 가지 행태로 사실 지금 그 차잉원 총통이 최근에 미국에도 방문을 해서 하원 의장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빈도가 좀 많아질수록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어려운데 시기를 조금 그래도 가늠지어 본다고 하면 일단은 시진핑 주석 지금 나이를 좀 고려해 보면요. 2027년 정도가 나이가 한 74세 정도가 되십니다. 네. 요때가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마침 요 나이쯤이 지금 시진핑 정부 3기 지도부에 들어와 있는데 3기 지도부가 거의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좀 격화될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요 정도가 조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타이완에 대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있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많이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이 사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TSMC. 네, 예. TSMC를 굉장히 짧게 투자하고 사실상 나가셨는데 그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그 대만에 대한 정치적인 우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 거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빼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빠르게 뭐 러시아처럼 이렇게 전개가 돼도 당장 전쟁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장 빼셔야 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그 침공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관심을 끄는 기사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도 전화를 했고 또 유럽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중국이 외교 전략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큰 방향성 자체는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이 기준은 미국 기준에서 그렇긴 합니다. 네. 미국 기준에서 비주류라고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중국과 좀 친목 도모를 잘 하고 있는 사우디나 러시아나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류라고 하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동맹국들인데 네. 어떻게 보면 중국과도 그래도 좀 친밀한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보여지는 그런 쪽인데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을 하는 이유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인 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선언한 해이긴 한데요. 내부적으로는 양회가 뭐 3월 달에 마무리됐지만 크게 어떤 방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는 좀 재정비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굉장히 낮게 얘기했잖아요. 5%로. 그 이유가 왜일까를 보면은 저는 외교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 전략에 자세히 보면요. 주류들한테는 뭐라냐면 그 주류라고 하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은 구매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밖으로 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에서의 필요한 투자나 재원들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률을 낮게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교 전략도 여기에 좀 고려 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주류들한테는 뭘 하고 있냐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1대1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오네. 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서프라이즈가 2개 있었는데 GDP 있었고 그다음에 수출 지표가 3월 달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뜯어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좋아진다. 옛날에는
A는 B다. 이거는 정석처럼 중국 수출 좋아지면 글로벌 경기의 업턴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중국의 수출의 서프라이즈를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국가를 보니 1등이 러시아. 네. 거의 1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 세 번째가 아세안. 근데 이 세 개 국가들이랑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러시아는 뭐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쳐도 싱가포르랑 아세안이 왜 그럴까를 보면 싱가포르도 6개월 내내 거의 한 60% 정도 높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1대1로가 이제 육로가 있고 해상로가 있는데 네. 이 해상로를 갈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광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실 1대1로가 중국이 재생에너지 캐파를 계속 키워서 이 재생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1대1로를 가져가는 건데 이 중요한 허브 중에 하나가 아세안을 가기 전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중요한 케이블 허브로 삼아서 아세안으로 뻗어나가는 건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사실 광 케이블 관련되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중국단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결국 1대1로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비주류한테는 이런 식으로 1대1로 안에서 프로젝트를 강화하기 위한 이 무역 데이터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주류로 바라보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이랑은 중국이 구매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들을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유럽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중국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한테 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디 가기 전에 뭐 파푸아뉴기니를 들린다. 필리핀 대통령과 필리핀이 이제 독재라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제 손을 잡았다. 그런 식으로 공들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신흥 시장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 사이드에서 보면 탈중국을 하면 어떻게 새로운 저희는 이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나라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나라들을 찾을 것 같은데 신흥 시장 팀장으로서 어떤 나라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지금? 이것도 조금 딱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탈중국을 한다고 하면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세안이나 인도 같이 첫 번째로 이제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염가의 노동력을 옮겨갈 수 있는 지역 일단 인구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로 아세안이나 인도가 부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도 같이 이제 아세안이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력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는가. 일단 중국이 사실 이게 노동력만 낮게 공급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의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도 중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거 마침 한국이 사실 재생에너지도 태양광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공급을 하고 있고 반도체도 사실상 중요한 협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은 기술력을 협업하는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이제 대체해서 이런 염가의 노동력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쪽은 아세안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너무 2등이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을 구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한쪽 나라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각화, 다변화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미국이 좀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